이거는 저의 기우이길 바랍니다.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외교부 출신을 빼고 군인 출신으로 안보실장을 앉힌다. 근데 그것이 의도가 계엄을 시행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가 계엄을 의심할 만한 쪽으로 행사가 되고 있고, 군사정권이나 선호하던 권위주의적 군사행사에 윤석열 정부는 유난히 집착을 보이고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40년 만이다. 우리나라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몇 개 있죠. 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장관, 국방장관, 그 다음에 국정원장,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 중에서 2명이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명이 이제 연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국방장관의 김용현 청와대 경호처장, 경호 책임자죠.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국방장관이 된 신원식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되고, 그리고 원래 안보실장으로 했던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보로 날라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돌연교체라고 하죠. 돌연교체. 돌연교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인사니까 이제 돌연교체고요. 이분이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이고, 이분이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인데 안보실장으로 옮겼는데, 안보실장은 통상적으로 외교관 출신이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학자라든지. 근데 지금 군인이 안보실장으로 간 거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 김관진 씨는 국방부 장관을 하고 박근혜 정부의 안보실장을 했는데, 그분 뒤에 이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을 옮겼으니까 10년 만에 군인이 안보실장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실이 밝힌 그 교체의 이유가 너무 황당했는데요. 외교보다 국방이 중요하고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따라서 군인 출신을 안보실장에 앉혔다고 하는데,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언제 급변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외교가 중요하지, 지금 군사 국방이 지금 더 중요하다는 말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죠. 말장난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외교부 출신을 빼고 군인 출신으로 안보실장을 앉힌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최상병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이동시킨 것도 이게 또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도가 입틀막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모를, 이거는 저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 때 그때 기무사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보도 다 보셨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만일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퍼뜩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과 판단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계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계엄은 언제 쓰는 겁니까? 대통령이, 국가가,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통령이 비상한 수단을 쓰라고 계엄을 준 건데, 보통 권력자들은 이거를 그렇게 쓰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나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받을 때 이걸 쓰거든요. 일단 제가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국방부 장관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신원식 장관, 국방부 장관 지금 안보실장으로 갔는데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요. 그렇게 급박하게 인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최근에 남북 간 대치 등 안보 상황이 심각해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있다는데, 정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그게 교체 사유라는 게, 아무런 교체 사유가 되지 않는 걸 갖다 붙여갖고 교체 사유라고 한 게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왜 충암고 라인이 국내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핵심 요직을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그들끼리 모임을 갖고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왜 이상민 계엄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국방부 외에 행안부가 있는데 왜 충암고 출신이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맡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행안부 장관이 군대를 찾아가서 식사를, 방첩사령관인가요?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면담을 합니까? 이 모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떨어져 있고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몇 명만 더 넘으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가 계엄을 의심할 만한
쪽으로 인사권이 행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니까 계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 성격, 철학 이런 걸 쭉 봐왔을 때 본인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 계엄령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위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괴담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 문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보셔서 아시는 문건입니다만.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군에서 만든 대비계획 세부 자료라는 문건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자, 단계별 대응 방안에서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 세 가지 단계별 대응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자, 위수령, 그다음 계엄 선포, 계엄 시행. 자, 여기 보면 위수령과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져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의해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검토가 다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야당에서 계엄 이야기를 하니까 추미애 의원이 계엄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서 또 괴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계엄이냐 21세기에 라고 했지만 이런 문건이 작성이 됐다는 게 뒤이어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정치 환경에 비해서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국민에 대한 신뢰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낮고요. 지지율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의석 분포는 훨씬 불리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측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 있는 이상민 장관을 아직까지 장관직을 유지시키고, 또 독립해 있던 경찰청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찰국이란 걸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하고,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선배를 보내서 국방부 장관을 시키고 군내 정보 방첩 이런 핵심 요직에 충안고 출신을 배치하고 회동을 하고 하는 게 계엄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계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엄을 시행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고하고 경각심을 갖고, 만에 하나 2024년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나 위수령이 선포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사안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과거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으면 계엄령이 선포 안 됐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선포됐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게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 경찰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군뿐만 아니라. 충분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이야기가 괴담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조선일보가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계엄 이야기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시절인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개원식에 불참을 하고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고 지금 독립기념관장이나 노동부 장관 방통위원장 인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24년에 있을 법한 인사입니까? 막장 인사 아닙니까? 2판 4판 정치하고 있고. 근데 자꾸 무슨 2024년에 이야기를 합니까? 2024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란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권에서 누가 계엄령을 걱정을 합니까? 우리가 도둑이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CCTV를 달고 경찰에게 잦은 순찰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잠금 장치를 하고, 이래서 도둑이 안 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 조치를 했기 때문에 도둑이 안 든 거잖아요. 넉넉히 있다가는 도둑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이 계엄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 의지를 보여줘야지 혹시라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요만큼의 계획 의지라도 꺾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제 생각입니다.
여기 군사 퍼레이드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 선전용 행사에 장병들만 고생하는 것 같다. 또 참여연대와 전쟁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도 논평을 내서 군사 독재 시절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기획된 군사 퍼레이드다. 자, 한겨레 신문은 사설도 실었는데요. 서울 도심에서 2년째 열린 시대착오적 군사 퍼레이드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제가 9월 30일이죠. 9월 30일 라이브 방송 때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사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지금 서울 도심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일 뿐이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시절부터 화려하게 대규모 군중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열병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구시대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자체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군사 정권의 잔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968년 이후 4, 5년마다 열렸으나 2013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10년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된 거죠. 게다가 2년 연속으로 열린 것은 전두환 군사 정권 이후 40년 만이다. 군사 정권이나 선호하던 권위주의적 군사 행사에 윤석열 정부는 유난히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국군의 날 행사에는 지난해 100억 원에 이어 올해는 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행사 개최의 주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했고요. 가뜩이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교통통제로 시민 불편까지 초래하면서 불필요한 행사를 벌였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